자, 이제 26페이지에 나오는 지적공부 복구부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까 자, 불가시적인 지적공부 이것도 바이러스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할 필요 있을 거고, 가시적인 지적공부 이것도 불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속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적 담당 공무원이다. 밖에 비도 오고 해가지고 아유 비 맞느니 차라리 저희 가서 담배 피자 해서 담배 피다가 젖털다가 불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급하게 껐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자, 토지대장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뭐 지적도에 이렇게 제 토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 피다가 제 잘못 들어갖고 불났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불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급하게 해가지고 껐는데 요만큼 남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이게 불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니면 다 탔을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자, 지적 공부가 멸실이나 훼손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복구를 하는데 어떤 자료로 복구하는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자, 거기 7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2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이것도 처음부터 암기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기 2개, 여기 7개 중에 이쪽 저쪽 다 쓸 수 있는 자료가 2개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2개. 그럼 결국 이거겠지 뭐. 2개 중복이 되는 게 2개라고 했으니까 이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등기부하고 판결문 요거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지적공부 복구의 의의는 보시고요. 2번입니다.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멸실훼손 당시에 지적공부에 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라고 인정이 되는 자료. 자, 그거로 복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옆 페이지 가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네요. 자, 근데 그 중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등기부의 등본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자, 요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한번 보십시오.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판결문입니다.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괄로 2번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어떻습니까? 등기부하고 판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4번, 7번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2개를 암기를 하십시오. 2개 암기하시고 그리고 자,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거. 자, 그게 이제 5개가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등본입니다. 토지대장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 등본 이걸 통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측량 결과도 이걸 통해서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지적 정리 부분에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할 때 결제 서류입니다. 결제 맡아서 이렇게 자 지적공부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정확합니다. 내용 자체가 정확하니까 이걸 통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요. 그 4번 받고 5번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자기가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해서 나오는데 자 거기 5번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서 지적소관청이 지가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료입니다. 그건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 예가 아까 우리 보신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요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그리고
자, 틀린 답으로 나온 게, 자, 다음 중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해가지고 틀린 답으로 나온 게, 그게 뭐가 나왔냐라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는 지적소관청 자기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자, 고래 생각을 하십시오. 그거 됐고. 그리고 6번입니다. 정보관리체계에 따라서 복제가 된 지적공부. 예, 이게 바로 불가시액인 지적공부입니다. 복제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복구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은 필요한 내용이 2개입니다. 이쪽 저쪽 다 쓰는 자료 2개다라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통해서도 자, 지적공부를 복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씁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양괄로 2번 해가지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나옵니까? 등기부하고 판결서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그건데 그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요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요렇게만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 있네. 자, 요렇게 하나 더 써놓으십시오. 자, 그렇게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복구 절차입니다. 복구 절차.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소가 가가지고 담배 한 대 피다가 이제 불냈습니다. 끄는 대로 껐는데 이래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자, 이제 급하게 껐으니까 일부는 탔고 일부는 남아있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 일단 피든 담배는 마저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다 피고, 자, 이제 불 끄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타버렸다라고 하면 더 이상 안 될 거고, 안 탄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제 뭐가 타고 뭐가 안 타고 했는지, 그거 이제 추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 자료 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제 남은 건 뭐고, 탄 거는 뭐고 해서 추려내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 이제 대장에 등록되는 이런 사항들을 복구하는 자료로 복구자료 조사서라는 거 요거를 만듭니다. 혹은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여기 등록되는 사항들입니다. 요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도라는 거 요거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성하고 이제 근데 이거 갖고는 지금 도저히 복구가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는 이래 갖고는 복구가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이 뭡니까? 복구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공부가 자 멸실이 돼서 다시 복구하니까 이 내용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 좀 하세요 해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고 게시기간 내에 이 신청 받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복구 절차도 그냥 간단하게 나오든지 뭐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적 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복구 자료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혹은 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 것, 아닌 것 해서 뭐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또 하나 더 태어내겠다라고 하면 그냥 절차 간단하게 순서 섞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부터 그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27페이지 보시면 뭐 절차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그 정도만 한번 눈에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내용은 구태 필요 없고요. 자, 요까지 됐습니다. 됐고 이제 28페이지 가시면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해서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점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이거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적 공부는 뭐 평균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개 정도 같으면 이제 여기 어떤 사항 등록됩니까? 라는 거 그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문제 갖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복구 절차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까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가? 멸실해범에 대비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누가 구축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물어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가시적인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뭡니까? 라는 거 그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문제를 갖고 복구, 부동산 종합 공부, 관리 이런 내용들을 뭐 섞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문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에서 지적 측량도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3문제, 4문제에서 자, 출제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는데 자, 먼저 개념부터 한번 확인을 합니다. 예, 토지의 이동에서 요래 나옵니다. 토지의 이동. 그래서 우리 민법 보시면 민법 총칙 제일 앞에 권리 변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그걸 싹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불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이동, 즉 토지가 이동된다. 지진 나가지고 땅이 막 움직인다. 그게 아니라 토지가 이렇게 다를 이자를 써가지고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요거를 다 포함을 해서 토지 이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 나오는 권리 변동에 대응되는 개념 정도로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행정구역 바뀐다. 지번 바뀐다. 그리고 지목 바뀐다. 면적 바뀐다. 경계 바뀐다. 좌표 바뀐다. 이거는 전부 뭡니까?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습니다. 대장에 소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더라. 이거는 토지 이동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요거를 토지 이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 6개 이외에 다른 사항들이 즉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바뀐다, 소유자 주소가 바뀐다, 혹은 개별 공시지가가 바뀐다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이동의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그다음 자 이렇게 되면 토지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지가 원래 면적이 100제곱미터였는데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이 5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이 일어났으니까 자 우리 지적 공부에는 자 처음에 100제곱미터였다. 즉 대장에 100제곱미터였는데 토지 이동이 일어나서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할이 돼버립니다. 똑같이 두 필지로 분할됐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아직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겠습니까? 요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으로 따라 나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지적 공부 정리 문제가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해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이제 토지 이동 사유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부터 시작해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할 수 등록사항, 정정, 축적 변경에서 하나들 이렇게 쭉 다 나열해서 쭉 보실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토지 이동 사유들 중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앞에 있는 6개 요것들은 예전에는 그냥 각 파트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옳은 것 해서 이런 식으로 혹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 옳은 것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은 출제 경향이 어떠냐라고 하면 훌 섞어냅니다. 그냥 섞어갖고 그냥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거 찌끔, 이거 찌끔,
뭐 이거 찌끔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섞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정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요. 이거 찌끔 저거 찌끔 이래 나오면 피곤해집니다. 대신 이거 찌끔 저거 찌끔 나오면 깊이 있는 세밀한 내용들은 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내용 정도 그렇게 묶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시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특히 좀 유의하시라는 겁니다. 그 외의 부분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차피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읽고 그래 가십시오. 자, 그러면 자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신규 등록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신규 등록은 자, 일단 개념 알아야 되겠죠.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어떤 토지를 지적 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거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새로 조성이 됐다. 간척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새로 조성을 했다. 혹은 예를 들자면 자, 지적 공부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등록이 한 필지 정도는 등록이 누락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깜빡하고 이거를 등록을 못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한 게 여기 한 필지 있네.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규 등록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은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규 등록은 보시기 전에 자, 우리가 토지대장 만들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겠습니까? 등기부 만들고 대장 만들겠습니까? 순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뭐부터 만들 것 같습니까? 대장? 대장 만들고 등기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시겠는데요. 자, 보존 등기 신청하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본 첨부해가지고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이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이거 만듭니다. 그래서 몰라도 이거 순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그냥 공부하는 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법하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만드니까 이거부터 했겠죠. 뭐. 그래서요. 그래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장 만들고 그 다음 등기부 만듭니다. 요거를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한다라는 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항상 요 원칙 기억하면 대부분 문제가 이제 풀립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기억을 해놓고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혹은 지적소관청의 직권이라든지 토지소유 신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등록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제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신청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해 주세요 해서 신청서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신청서만 달랑 내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대장이 만들어질 거고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이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것들 뭐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다 등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면 이제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서에 자 제가 남의 토지를 그냥 발견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소유자란에 그냥 겁도 없이 제 이름 썼습니다. 그래갖고 자 얘가 그래 신청한 대로 그냥 제 이름 여기 자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부실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신청서 외에 자 내가 소유자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자 맞습니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여기에 소유자 이름을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신청서 외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받아서 야가 소유자 맞다라는 판결문 가지고 와서 보세요. 법원에서 나를 소유자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혹은 공유수민이 매립됐다라고 하면 준공검사 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보세요. 내가 주인 맞잖아요 해서 이렇게 자, 신규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 교재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양괄로 2번에서 첨부 서류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서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뭐든지 가능하구나라는 거 정도 보시고요. 근데 동그라미 4번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4번에서 나오는데 밑에 뒤쪽에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상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직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나 등기필증 등 등기 관련 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는 말 나옵니까?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자, 내가 조금 전에 등기하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하죠 해가지고 등기필정보 이걸 쓱 내밀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 주인 맞잖아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기에 자, 등기필정보라든지 혹은 등기사항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상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얘가 등기 마치고 보세요. 내 등기부상이 내 소유자 맞잖아요 해가지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짜 서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보고 야가 내 손자입니다라는 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내 손자예요 해가지고 앞뒤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이런 것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기 관련 서류는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됐죠? 자, 그거 됐고 그리고 옆 페이지 가가지고 3번은 보시고 특징에서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2번 등기 촉탁 불가능이란 말 나옵니까? 그게 핵심인데 자, 요거도 내용을 좀 보고 가죠. 좀 이따 요거 어차피 봐야 될 내용인데요. 자, 토지대장에 보니까 이제 좌측에는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니까 이제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 소유권 변동 일자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한번 봅니다. 자, 등기부도 이렇게 세 파트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제일 먼저 표제부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등록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고 이제 등기부에 갑부를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우리는 공시제도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대장과 같은 지적공부는 누가 작성 관리합니까? 지적소관청이. 등기부는 누가 작성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법원, 그러니까 법원 등기소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고 이거는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수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갖고
자, 예를 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땅을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땅을 하나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적소관청, 즉 구청에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등기소 가가지고 이전 등기부터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전 등기해야지 비로소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까? 물권 변동이 되려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소 가가지고 이전 등기부터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전 등기하면 실시간으로 지적공부 소유자가 싹 바뀝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몇 초 상관이라도 시간적인 간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항상 일치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서로 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 서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관계로 서로 내용이 불일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거래 혼란을 부추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여기 나오는 내용, 여기 나오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 다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등기법하고 지적법은 일정한 제도들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키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소재가 남산동 1번지로 남산동 1번지에 지목대 혹은 면적 100제곱미터에서 요래 나오는데 이거는 지목이 전으로 나오더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불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기준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는 소유자가 강민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장민석으로 나오더라. 혹은 이민석으로 나오더라. 혹은 김철수로 나오더라. 이름이 서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럼 야 이거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켜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해서 뭘 일치시키겠습니까? 뭐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요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 표제부를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니까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요거 정리 끝나면 자 요래 정리됐으니까 이거 하고 요게 다를 거니까 요래 정리해 주세요 해서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소에다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거를 촉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해서 등기 촉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요게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에 갑구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소유자 요거를 일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제도하고 요 제도가 있는데 자 근데 둘 다 중요한 제도인데요. 자 글자 색깔 다르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빨간색이 중요하겠습니까? 노란색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눈에 더 잘 띕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뭐 혹시 동영상 보실 게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등기법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지적법에서 나오는 조문들인데 근데 둘 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등기법은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0년, 최근에 한 10년 정도 문제거든. 그 전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내에는 이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중요하니까 전주커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전자했습니다. 그래서 몰라. 이건 거의 뭐 잊혀진 조문쯤 됐을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닌데 근데 등기법은 이거 말고도 낼 게 많습니다. 그거 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순서가 밀린 거고 그리고 이 등기촉탁 요 부분은 지적은 그만큼 낼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낼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내도 이게 한 3, 4년 내지 2, 3년에는 한 번, 평균 한 3년 정도에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근데 등기촉탁 나오면 이제 거저먹는 겁니다. 우리 보십시오. 신규 등록은 선등록 후 등기의 원칙상 등기부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해서 일치시킬 등기부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됐죠? 예,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니까 예, 이번 순환에는 요걸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시면 여기에서 요 원칙 때문에 자, 신규 등록에 있어서 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 서류로서 예, 등기 관련 서류들은 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선등록 후등기 원칙상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등기부가 존재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예, 신규 등록은 예, 대충 마무리를 했고요. 자, 두 번째 등록 전환 한번 가보십니다. 자, 등록 전환 요거는 일단 개념이 자, 우리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자, 요거를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여기에 옮겨 등록하는 거, 요거를 예, 등록 전환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이나 도면의 종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자,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요거를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자, 이렇게 등록 전환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등록 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등록 전환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자, 보십시오. 임야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토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은 대충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임야니 뭐 이런 것들은 되겠죠. 그래서 임야인데 여기에 자 토지대장에 그러면 지목이 임야 이게 함부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뭐도 함께 수반이 되겠습니까? 지목 변경도 함께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는데 자, 요거는 항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지목 변경 수반되는 거 이게 원칙인데 등록 전환만 일어나고 지목 변경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거.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임야도에 쓰는 축척은 3000분의 1짜리 축척, 6000분의 1짜리 축척을 써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축척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토지대장은, 죄송합니다. 지적도에는 쓰는 축척이 500분의 1부터 시작해서 6000분의 1짜리까지 해가지고 도면이 7종류를 씁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해가지고 이렇게 7종류의 축척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 일반적으로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도면의 축척은 요렇게 500분의 1짜리 축척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됐는데 뭐 6000분의 1짜리 축척으로 지적도를 작성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도면의 축척도 변경이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축척 변경이 수반인데 도면의 축척이 바뀌긴 바뀌는데요. 그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별도로 안 부릅니다. 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척을 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축척으로 바꾸는 거 이거를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종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축척이 달라지는 거 그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자, 오늘 한 마지막 시간쯤 돼가지고 아마 축척 변경을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축적 변경이라는 건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내에서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요게 축적 변경이고요. 임야도 내에서는 축척을 바꾸더라도 경계점의 정밀도가 크게 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야도에서는 축적 변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도면의 종류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뀜으로 인해서 도면의 축척이 달라지더라. 이것도 축적 변경이라고 안 부릅니다. 축적 변경은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니까. 되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은 개념부터 기억을 하십시오. 개념. 등록 전환은 도면 내지 대장의 종류가 바뀌는 겁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요 토지가 이렇게 옮겨서 등록되는 거, 요거를 등록 전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등록 전환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지목도 함께 바뀌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지금 대사관 해가지고 지금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면의 축척도 등록 전환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도면의 축척도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축척 변경이라고 별도로 안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축척 변경은 여기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도 축척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축척 변경은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단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부터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록 전환은 그런 거 필요 없, 승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등록 전환이란에서 개념 나옵니다. 자, 그거,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십시오. 등록 전환도 축적 변경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는데, 등록 전환은 지적도 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적 변경이라고 별도로 부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적 변경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지적도 내에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바꾸는 거, 그게 축적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2번에 대상 토지에서 등록 전환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양갈래 1번에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요게 바로 등록 전환 대상 토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고 계시면 모르겠는데 인식 안 하고 그냥 시험장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그 말 그대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라고 하면 뭡니까? 맞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자,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페이지 보시면 지목 변경해서 나오는데요. 자, 거기 대상 토지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된 경우, 자, 요거는 뭡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하고 이게 의식을 하고 보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됐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이 있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될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게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됐다. 요거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입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입니까? 지목 변경 대상 토지. 그러니까 자, 거기 관계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걸 법을 기억을 하시면 구별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요. 요거는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자를 비교를 하실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거 됐고. 자, 다시 29페이지로 오십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자, 그 양괄로 2번 보십시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나오죠. 지목 변경 없이. 자, 그래서 거기 주의해서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자,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에서 3개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는 말 나오죠. 요거. 그리고 하나 넘어가 보십시오. 예. 자,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계법에 따라서 지목 변경을 해줄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전환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런 경우에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뭐 다 설명드리면 뭐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앞에 있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자, 임야도에 자, 이렇게 6필지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각각 지목이 전부 다 임야입니다. 자, 근데 요 토지를 이제 신도시 근처에 있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자, 이거를 이제 털을 딱 씁니다. 딱 닦아서 이제 전부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털을 다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설을 위해서 택지 조성공사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토지 자체가 이제 택지 조성공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지목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갖고 이렇게 지적도에 옮겨 등록해놨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등록 전환이라는 겁니다. 근데 등록 전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뭡니까? 토지의 지목도 바뀌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요게 전부 다가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게 아니라 이렇게 5필지만 요만큼만 이제 여기 아파트 짓자 해서 이렇게 5필지만 택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등록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 전환을 해서 이 토지를 등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임야도에는 한 필지는 이거는 제외된 겁니다. 제외돼서 요거는 임야도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자, 한 필지 토지만을 위해서 임야도 따로 관리하고 자, 이거 등록 전환이 일어나서 지적도 새로 하나 작성해가지고 또 관리하고 2개 관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 토지만을 위해서 임야도를 존치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불합리하다라는 게 뭡니까? 저들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뭐 2개보다는 1개 때려 엎치는 게 안 편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등록 전환시킬 때 요거도 뭡니까? 함께 등록 전환시키고 자, 이거를 그냥 폐쇄를 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겁니까? 그대로 임야로 열어 넘어오겠습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됐는데 자, 요거 나머지 토지만을 위해서 임야도를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 등록 전환할 때 요것도 그냥 등록 전환 함께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번에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은 산꼭대기에다가 뭐 박물관 지었다, 극장 지었다, 문화시설 지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문화시설 같은 게 있으면 지목이 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목이 되니까 여기 옮겨서 지목대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산꼭대기에다 박물관 지으면 그거 지목대로 지목 변경 신청하면 나오겠습니까? 지목 변경 해주겠습니까? 박물관은 조금 그렇나? 그러면 제 집 지었습니다. 제가 별장 하나 지었습니다. 뭐 경치 끝내고 별장 하나 지었습니다. 바꿔주겠습니까?
그거 다 바뀔 것 같으면 지목 뭐하러 정해놓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우리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토지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건물은 뭐 위로 공중으로 자꾸 지어 올라가면 되니까요. 근데 토지는 한정적이니까 토지에 관한 규제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집 지으면 건축허가 해줄게.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거 철거시키라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습니다. 쓰임새 자체는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무 있는 데가 아니라 집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됐으나 관계법에 따라서 이거 지목 변경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뭐만 한다라는 겁니까? 등록 전환만 여기 옮겨서 등록 전환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 등록 전환 대상 토지 보시면 됐고요. 자, 그리고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은 쭉 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지번 부여 방법. 자,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자,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여서 부여한다. 근데 여인 멀리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등록 전환한다. 그리고 최종 지번에 인접해가지고 등록 전환 토지가 생겼다. 그리고 한 필지만 외따로 멀리 등록 전환하는 토지가 한 필지만 외따로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자, 부본 붙이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종 본본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본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보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부터 5번까지는 그냥 제가 한번 써놓기는 써놨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면적 결정이란 말 나옵니까?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난해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좀 쉬실게요. 자, 여기. 자, 그냥 이것도 그냥 저렇구나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런 토지 실제 요런 토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게 6,000분의 1짜리 축적의 임야도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의 임야 대장을 보니까 요 토지의 면적이 예를 들자면 2,000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등록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등록 전환이라니까 이 토지 자체는 더 이상 임야도가 아니라 어디에 옮겨 등록이 되는 겁니까? 지적도에. 500분의 1짜리 지적도에 옮겨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이거 이제 여기서 면적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면적 요거를 이제 토지대장에 자, 여기에서 면적 측정해서 토지대장에 면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면적 측정해 보니까 다행히 2,000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요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2,000에서 여기 등록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차이가 조금 나는데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면적 측정하니까 2,001제곱미터에서 요래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뭐 이게 법이 정한 오차 허용 범위 내다라고 자,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가 등록이 되는 겁니까? 2,000입니까? 2,001입니까? 자, 6,000분의 1짜리 도면에서 면적 측정해 봤습니다. 요래 나왔습니다. 500분의 1짜리 도면에서 면적 측정해 봤습니다. 요래 나왔습니다. 뭐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거겠죠? 그러니까 자꾸 측정해 봐도 2,000이 아니라 계속 2,001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애시당초 축적이 너무 작으니까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구나 해서 요게 정확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 요거를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3,000이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가 등록이 되겠습니까? 2천입니까? 3천입니까? 2천, 3천. 3천이죠. 자꾸 측정해봐도 계속 3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 등록될 때부터 이게 축척이 너무 작으니까 정밀도가 확 떨어져 가지고 이거밖에 안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되는 면적 요거는 3천이고 그리고 요걸 하면서 지적소관청에서는 이게 잘못 등록됐네 해가지고 이거를 3천 해서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요 경우에는 이거 정정 안 합니다. 2001 해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 경우에는 요건 그래요. 붙네요.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직권 정정한다라는 거 그겁니다. 근데 요게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자주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면적은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이 되느냐 아니면 자 등록 전환 될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겁니다. 요거를 등록 전환이 될 면적이라고 요래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만 보시고 좀 쉬실게요. 한번 보시죠. 3번의 면적 결정에서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자 법이 정한 오차 허용범위 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초과하면 자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으니까 정정하고 그리고 토지대장에는 뭘 등록한다라는 겁니까? 이걸 등록해야 되겠죠. 잘못된 거 이거 등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에서 등록 전환이 될 면적 요걸 항상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그냥 지금 한번 보시고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조금 쉬시고 31페이지 분할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좀 쉬고 보십니다.